근데 6주, 뭐 7주 강의가 사실 저는 비중으로 본다면 강의는 30%, 그 다음이 7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이 다음 애프터 70% 덕분에 입찰에 참여를 해요. 왜냐면 교육기간 중에 실제 입찰하시지만 낙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교육이 끝나고 나서 애프터가 없으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발 조심하세요입니다. 아, 이거 내 PPT 보고 참고한 건가요? 네. 마지막 그 그쵸. 부분? 네. 호소문? 네, 호소문과 더불어서 평소에도 되게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네. 그 수강생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마다 좀 진심으로 화를 내셔가지고 네. 오늘 수강생분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지.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이 벌써 저질러지고 나선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서 이게 뭐 맞아요. 하기 전에 알고 대처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뉴스 한번 보시죠. 뉴스 기사를 보면 제목이 경매학원 2년 행정 추적, 물치도 투자 사기 의혹 수사 본격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때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뉴스 자주 나오더니 결국에는 수사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강생분들 한 100명 정도를 굉장히 큰 경매학원이 있었고 거기에 메인 강사 이제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와 이제 아들이 같은 학원의 대표 강사인데 그들이 이제 유명세를 워낙 타다 보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는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물건들이 많이 보이는데 자기네들 자본금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좋아 보이는 물건들을 이제 수강생들한테 하나둘 연결을 해주는 방식을 이제 채택을 했죠. 정말 조그만 걸로 하면 괜찮은데 이 물건처럼 굉장히 큰 물건을 수강생 50명 또는 100명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지분 투자하듯이 나눠가지고 투자금을 받아서 공동 입찰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 수강생분들의 이름들을 다 넣어서 아니면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의 어떤 자본을 넣어서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청렴결백하게 넣었던 돈 그리고 수강생분들의 의사로 입찰에 참여했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그 받은 자본금이 그대로 입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 수익금 100억이 모였으면 예를 들면 거기에 1.5% 1억 5천은 그 물건을 소개해준 소개비라는 명목하에 학원이 먼저 선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은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고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난 이 물건 소개해줬으니까 수수료 받고 나는 끝.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진짜 이게 좋은 물건이면 학원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면 피해를 보더라도 같이 피해를 분담하고 이래야 되는데 학원은 참여도 안 하고 수수료는 받아가고 이런 구조가 되고 물건은 소개해주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다 져야 되는 물론 이제 투자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는 게 맞긴 한데 이 물건을 추천해줬을 당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돌더라고요. 요즘 추적 60분 이런 프로그램을 어제 저도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했더만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연금식으로 배당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버리니까 수강생분들은 그 강사분들의 어떤 신뢰 거의 뭐 신격화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씀은 무조건 맞을 거다라고 해서 입찰을 한 거죠. 네. 물치도 공동 투자금 명목으로 48억 5,740만 원을 거뒀다고 합니다.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네. 내용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혐의가 확정은 아니고 애매합니다. 근데 사실. 마음고생은 할 거 아니에요. 수강생 분들이 일단은 네. 자기 명의로 들어와서 손절하고 나오지도 못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매각이 되거나 뭔가 돈이 들어와야 그걸로 이제 또 분배를 할 텐데 이거를 낙찰받은 거는 낙찰은 받을 수 있어도 이걸 누가 사겠냐는 거죠. 사야지 자기네들이 돈을 다시 받아갈 텐데 어쨌든 그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꽤 오랜 시간 지나서 지금 수사 한 2년 정도 2년 3년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지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또 이분들 여기 얽혀있는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또 마음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난해 11월 경기 북부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게 법의 테두리에 약간 걸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람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처벌 문구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나는 모르고 투자를 했다. 이 사람들이 하라 그래서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말 안타깝지만 학원 측에서 여기 얽혀있는 분들이 원하는 만큼 처벌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이제 규정이 없으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투자 실패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사기로 볼 거냐 이게 좀 애매하지 않을까. 지금 기사에서도 그렇게 보이는데 왜냐면 그 당시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을 때 아마 학원들에서 불리한 조항들은 다 조그만 글씨로 계약서에 이미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있다면 이 학원 측은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유리한 그 문구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추적 60분에서 보니까 계약서 쪽수라든지 문구들을 조금 공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보니까 와 이거는 그냥 약식의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자기네
자기네들 유리하게 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아서 쓴 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기네들이 처벌받지 않게 그런 방어막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더 여기 계신 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거는 좀 그래요.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투자를 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나는 돈을 넣었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건 진짜 좀 너무 안일했던 거죠. 그 분들도.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바뀌겠지만 여기 얽혀 계시지 않은 분들도 이걸 보면서 경매학원에서 뭐 투자를 권장한다든지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공동투자. 이거는 추천할 때는 마치 학원도 같이 할 것처럼 하더라도 실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른 학원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좀 보시고 저희 네. 학원 오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걸 되게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지금 방금 말씀했던 공동투자인 거죠. 학원의 어떤 건의, 분위기 이거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수강생들이 공동투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0명의 수강생이 실전반에 있는데 8명이 투자에 참여하는데 그 2명이 끝까지 안 하기는 분위기상 쉽지 않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어떤 책임도 져주지 않으니까 잘못됐을 때 본인이 이거를 책임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애초에 안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으면 그걸 조사해서 확신이 들면 혼자 하는 거지. 그걸 누가 권장해서 하는 거는 그게 확실하면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지. 왜 추천을 하냐는 거죠. 두 번째도 뭐 공동 투자랑 비슷한 어떤 맥락인 건데 과장된 광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봤던 사례도 그 2명의 강사분들이 정말 경매계에서는 어떤 신격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뭐 경매의 신이다. 책도 뭐 비슷한 제목으로 쓰셨더라고요. 본인들을 이제 신격화해서 자기네들이 추천해주는 건 무조건 참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고 수강료도 굉장히 고가인데 사실 이분들의 진짜 수익은 공동투자에서 선취하는 그런 수수료였던 거죠. 그게 밝혀지고 나서는 수강생분들 정 불만을 샀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라. 내가 그 강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주변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강사한테 배운 수강생들의 어떤 얘기들 또는 수강생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정확하지 그 강사가 얘기하는 거 강사가 추천하는 거를 믿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들었던 학원들 중에서는 기초반, 중급반, 심화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오픈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제 명시돼 있는 거는 기초반밖에 없어요. 근데 기초반도 기초반이라고 얘기를 안 해. 이 반만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강의를 약간 2%, 한 5% 부족하게 만들어서 그 2%, 5%를 채우려면 또는 실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강의를 들으세요라고 해서 중급반, 실전반, 물건 추천반, 뭐 낙찰 보장반, 강사와 1대1반, 뭐시기 뭐 한 10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학원이 있다고 하면 그 학원은 제가 봤을 땐 진정성이 떨어진다. 물론 그렇게 가르칠 것들이 많을 수 있죠. 근데 경매는 제가 해보니까 많이 배운다고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가르친다? 사실 수강료가 목적일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좀 고가더라도 한 강의에서 다 가르치는 그런 거는 좀 저는 가격이 높더라도 들을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한 강의에 다 넣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계속 연계되는 수업을 만들어서 계속 수강생들을 비슷한 내용의 강의들 안에서 뺑뺑이 돌게 만드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하실 때 강의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는 것도 그 학원의 상품을 보면은 그 학원의 어떤 지향점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강의들이 오픈돼 있는지 비공개로 돼 있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 카페에 들어가고 거기에 뭐 다녔던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고 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알아내셔서 그 학원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축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많은 뭐 좋은 학원을 고르는 기준이 네. 또 따로 있을까요? 저는 6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이 6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학원은 무조건 좋은 학원이에요. 물론 충족이 되는 게 많다 보면 학원 측에서도 또 비용들이 많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높을 확률이 높지만 저는 돈 버는 교육은 가격이 높더라도 높은 데서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피해받는 교육생들 처음에는 인터넷 강의 같은 걸로 30만 원짜리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중에서도 좀 저렴한 거 100만 원짜리 뭐 120만 원짜리 이런 거 듣고 결국 우리 학원에 오시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냥 우리 학원에서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 괜히 그 30만 원 100만 원짜리 돈도 150만 원 지불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들었음에도 아무 투자를 못 하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차라리 그냥 비싼 돈이 들더라도 한 곳에서 제대로 듣고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아까 앞서 촬영한 우리 광남님처럼 학원 다녀본 데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강의 듣고 그냥 전국으로 누비면서 빌라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전업으로. 그런 거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기준은 뭐냐? 자, 첫 번째는 그 강의를 주도하는 강사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다주택자고 세금 규제를 받고 있고 대출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고 시장과 동떨어진 강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사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러면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성과들, 낙찰 사례, 뭐 매도 사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기준은 낙찰 사례가 10건, 평균 10건 이상 한 달에 올라와야 굉장히 잘하는 학원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한 달에 뭐 두세 건, 세네 건, 이거는 사실 그걸 가지고 뭐 두 번, 세 번 어필할 수 있어도 잘 보면 같은 사건이거든요. 재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학원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 위주의 학원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세 번째, 그 학원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가? 라는 걸 확인합니다. 학원업이라고 많이 어필을 하거든요. 정식 학원업을 안 내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언제든 강의를 접고 다른 거를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학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할 만큼 학원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 강의장, 공간, 그리고 소방법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네 번째, 경매는 애프터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내가 어떤 믿고 맡길 만한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다섯 번째가 대행 서비스 연계가 잘 돼 있는지, 인테리어, 뭐 대출, 뭐 세금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진 못하거든요. 세무사님, 뭐 대출실장님, 뭐 인테리어 사장님 다 붙어야 되는데 그런 연계 서비스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게 다 충족이 되는 학원이면 정말 괜찮은 학원이다. 이 6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가의 강의라고 해도 강의를 듣고 나서 후회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경매, 독학으로는 진짜 불가능할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독학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독학으로 시작을 해서 한 건은 받을 수 있어도 두 건, 세 건, 네 건 받아가면서 혼자 하기가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명도나 이런 게 다 잘 풀려가지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진짜 난감합니다. 혼자 했을 때. 비교를 해볼게요. 혼자 한 사람과 우리 리치스쿨에서 교육을 들으신 분들. 이분들은 문제 생겼을 때 저나 뭐 법무사님이나 어쨌든 단톡방에 이렇게 물어볼 창구들이 바로바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문제 직면했을 때 그 심리적으로 막막함이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이 경매 투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면 해결을 못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한다거나 한번 정말 데이고 나서 다시는 경매하면 안 되겠다.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접게 되죠. 유지 자체가 일단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혼자 하려고 하면 시간 소요가 너무 커요. 혼자서 한 채를 정리해서 매도까지 하는데 10시간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학원에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똑같은 걸 한다? 10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내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행 서비스가 다 연결이 돼 있고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창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세무, 법무, 뭐 대출 이거를 다 스스로 찾아야 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찾으신 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분의 말을 믿지 못해요.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을 못 믿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또 새로운 분 알아보려면 또 막 비교해보고 뭐 견적도 받아보고 이러면 또 소중한 시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육기관에서 수료하신 분들이 5개, 6개 받을 때 본인은 하나, 2개밖에 못 받는 거죠. 경매는 사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 내가 사고가 발생됐거나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랬을 때 정말 어떤 대행 아니면 연계된 서비스 전문가분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을 미리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 잘 조사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집에 하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관에서 교육을 듣고 기관을 이용해서 수월하게 경매를 하시는 게,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지사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학원을 고르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6가지 기준, 그리고 너무 가격에 집중하지 마세요.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강의하는 곳 있는데 잘 보시면 진짜 거기는 강의만 하는 데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6주, 뭐 7주 강의가 사실 저는 비중으로 본다면 강의는 30%, 그 다음이 7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이 다음 애프터 70% 덕분에 입찰에 참여를 해요. 왜냐면 교육기관 중에 실제 뭐 입찰하시지만 낙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교육이 끝나고 나서 애프터가 없으면 여러분들 낙찰받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을 고르셔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투자에 관련된 거는 가르친 분이 또 개입돼야 되는, 개별적으로 상담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낼 만한 충분한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료를 뭐 몇백만 원을 내지만 이거 한 채 제대로 받으면 그거에 몇 배 이상을 벌고, 3천만 원 벌면 10배를 버는 거고, 우리 수강료 기준으로.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잘못 입찰해서 보증금 2천만 원을 날릴 수 있어, 3천만 원을
혼선을 날릴 수 있어. 그거를 한번 막으면은 수강료 10배를 또 아낀 거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당장 나가는 돈은 커 보이지만 아낄 비용, 내가 벌 돈을 생각한다면 비중이 그렇게 얼마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6월 정규 강의도 네.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6주 교육과정으로 돼 있고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빌라 경매로 합니다. 빌라를 기준으로 가격 조사하는 거, 시세 조사하는 거, 인테리어, 명도, 기본적인 경매 프로세스에 집중해서 맞추고요. 그리고 교육을 듣고 나서 미션 수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스스로 복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뭐 대출이라든지 세금, 그리고 법무 에 대한 것들을 더 명확하게, 더 뭔가 전문가한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 우리 대출실장님, 법무사님, 세무사님을 모셔서 특강을 듣고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 주차 7주차에는 원래는 6주 교육과정인데 플러스 알파로 7주에는 분업님, 우리 19기 졸업생 그리고 회장님이신 분업님께서 오셔서 스터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수강생분들끼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스터디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스터디 멤버들의 성과들을 말씀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주가 플러스로 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저랑 동행 임장, 법원 체험하는 거 플러스 온라인 보충 강의까지 하면 총 9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만들 수도 있고요. 대출실장님, 법무사님, 그리고 저랑도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그것들을 모두 혜택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 강의 비용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